네, 안녕하세요.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전기 파트를 2장 정전계부터 시작했고, 이제 두 번째로 3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핵심 공식들을 잘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도체들 중에 내가 아는 도체들도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셨으면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정전계는 정지에 있는 전하들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공간에 플러스 Q 콜롱에 전하를 두면 이 주변 공간에 전기적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이 각각의 전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현상들, 힘 F부터 해서 전개 E 그리고 전위 V 이런 것을 다룬 게 2장 정전계였습니다. 3장에서는 이 전하들을 한데 모아서 축적을 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2장에서 봤던 서로 간의 전하들의 상호작용을 활용해서 전하들을 한데 모을 수 있으면 그만큼 정기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전하를 모아 보겠다는 겁니다. 자, 도체라는 말이 나오죠.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2장에서도 구도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던 거죠. 3장에서 전하의 축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도체들의 상호작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체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 이것을 도체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장 제목이 도체계라고 돼 있죠. 도체계와 정전 용량 중에 도체계라는 말에 대해서 방금 살펴본 겁니다. 자, 도체계라는 것은 도체들의 공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전하를 축적시켜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도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류를 흘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기적인 일을 수행하는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특정한 도체가 있을 때 여기에 얼마나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각 도체마다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정전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 그대로 정전 용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지에 있는 전하들을 담을 수 있는 용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체마다 전하를 축적시킬 수 있는 제각각의 능력을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도체를 전하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때 정전 용량이 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릇의 크기가 크면은 크겠죠. 그리고 판과 판이 이렇게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가 전하를 더 잘 모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외에도 도체 주변 환경이나 재질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각각의 도체 공식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챕터 제목인 도체계와 정전 용량, 이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2장인 정전계에서 3장 도체계와 정전 용량으로 넘어오는 자기에게 큰 그림에서의 흐름을 이렇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이라는 용어를 봤는데 기호로는 C를 씁니다. 커패시턴스라고 해서 회로 이론할 때 RLC 회로 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케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용량 이런 의미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단위는 이렇게 F라고 쓰고 페럿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0.3 페럿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정전 용량의 기호 C와 단위 페럿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3장의 관심사로 돌아가 보면 전하를 한번 모아보자 라는 거였죠. 전하를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 공식이 있습니다.
자, Q는 CV라는 공식인데요. 자, Q는 전화량이고 C는 정전 용량, 그리고 V는 전압입니다. 자, 회로이론 보시면 V가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쓰이는데 우리가 전위라고 해서 공부한 것들이 전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전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옴의 법칙, V는 IR 할 때 그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화량 Q는 해당 도체의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 C 곱하기 V 이만큼의 전화량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C가 용량이라고 했는데 용량이 크면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C가 크면 당연히 담을 수 있는 Q가 큰 거죠. 그릇이 이때보다 이때가 당연히 더 많이 담을 수 있죠. 그리고 V가 전압이라고 했는데 전압이라는 말에서 뭔가 압력을 가한다라는 느낌을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전하를 세게 꾹꾹 눌러 담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담을 수 있다 라고 이 식을 보면서 와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많이 퍼서 먹으려면 밥그릇 자체가 용량이 크면은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밥그릇이라도 밥을 세게 꾹꾹 눌러 담으면 더 많은 밥을 담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Q는 CV라는 식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밥그릇 얘기한 김에 나중에 나올 내용을 미리 얘기해보자면 밥그릇에 밥을 더 담고 싶어도 밥그릇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압을 줘서 꾹꾹 눌러 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밥알이 넘쳐서 흩어져 버리거나 심지어 그릇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정해진 정전 용량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전압을 걸어버리면 절연 파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도 추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시 3장의 관심사는 그래서 전하를 모아서 축적을 시키고 싶다는 거고 전하를 모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도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게 3장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도체들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전 용량 C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장에서 나온 공식들이 주로 F, E, V 이런 것에 대한 공식이었다면 3장에서는 주로 C에 대한 공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3장의 큰 그림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룰지를 서론 느낌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 도체마다 정전 용량 C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이 공식들 자체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계산으로 출제되기도 하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총 5개를 볼 거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구도체입니다. 구도체 혹은 도체구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구 모양의 도체구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A인 구가 있을 때 구도체의 정전 용량 C는 4파이 입실론 A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단위는 페럿이고요. 그나마 간단한 모양인데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동심구도체, 동심도체구, 동심구 이렇게 부르는 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구 안에 또 다른 구가 있는 형태죠.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2장에서 전위 V를 구할 때 봤던 거죠. 전위 공식이 접지를 기준으로 2개로 나눠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전 용량에서도 동심구도체 공식이 있는데 안쪽 반지름이 A고 바깥쪽 큰 구의 반지름이 B가 될 때 안쪽 반지름이 A가 되고 바깥쪽 반지름이 B가 될 때 정전 용량 C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 2개가 통분하면 같은 모양이고요. 편하신 모양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로 보기에서 동심구도체의 정전 용량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식, 이 식이 주로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방금 봤듯이 B가 큰 구의 반지름, 바깥구의 반지름이 되고 A가
안쪽 구, 작은 구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b-a분의 4파이 입실론 ab 또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페럿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동심 구도체. 이따가 동심 원통이라는 걸 볼 건데 동심 원통이랑은 다르고 방금 봤던 그냥 구도체 얘랑도 다르다는 거. 말들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용어에서 모양을 잘 연결하고 유추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본 거는 동심 구도체라고 돼 있죠. 중심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같은 구도체 해서 구도체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동심 원통,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원통이라고도 부르는 도체입니다. 자, 원통 혹은 케이블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되고 원기둥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이 뚫려 있는, 쉽게 말해서 두루마리 휴지 모양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쪽 반지름, 그러니까 뚫려 있는 부분의 반지름을 A로 볼 수 있고요. 바깥쪽에 큰 반지름을 B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둥 전체의 옆면의 길이를 L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심 원통의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됩니다. 얘 또는 얘가 된다. 공식이 두 개가 되냐? 그게 아니라 공식에서 여기 보면 L이 있고 여기는 L이 없죠. L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냥 동심 원통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L이 포함된 첫 번째 식을 사용하고요. 단위가 페럿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을 물으면은 길이 L이 빠져있는 모양, 두 번째 모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L이 빠진다, 즉 L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첫 번째 식에서 L을 나눠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위를 보시면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페럿 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동심 원통의 정전 용량은 C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이 모양이고 길이 L이 붙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큰 반지름이 위에 있다. 작은 반지름이 밑에 있다. 바깥 반지름 B가 위에 있고 안쪽에 뚫려있는 반지름 A가 밑에 있다. 여기 앞에 LN은 로그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심 원통, 동축 케이블의 정전 용량 C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그리고 뒤에 L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그냥 정전 용량을 물을 때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L이 되고 단위는 페럿이 된다. 또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을 물으면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해서 단위가 페럿 퍼 미터가 된다. 자, 이 동심 원통이란 말은 아까 동심 구도체에서 중심이 같은 구도체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중심이 이렇게 같은 두 원통이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이라고 해서 동축이라는 말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가상의 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같은 축을 공유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 동심 원통 해서 원통 또는 케이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원기둥 모양을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큰 반지름이 B가 되고 전체 길이가 L이 된다. 그래서 정전 용량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L 해서 길이 L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을 물으면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해서 L이 빠진 형태 단위가 페럿 퍼 미터 이렇게 된다. 여기서 ln의 분모에는 작은 반지름 A를 넣고 B는 큰 반지름을 넣는다. 자, 네 번째로 볼 거는 평행 도선입니다.
두 직선 도선이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보통 D라고 쓰고요. 이 각각의 도선의 반지름을 R로 씁니다. 이때 두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도선의 길이가 L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봤던 동심 원통이랑 식이 비슷하죠. 공식이 ln r분의 d 분의 파이 입실론 l 해서 l이 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ln r분의 d 분의 파이 입실론 해서 l이 빠진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l이 붙은 형태는 단위가 페럿이 되고 l이 빠진 형태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 돼서 페럿 퍼 미터가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거리 d가 각각의 반지름 r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 ln에서도 큰 값인 d가 위에 있고 더 작은 값인 r이 밑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이 문제마다 a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ln의 a분의 d 분의 파이 입실론 l 또는 ln a분의 d 분의 파이 입실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들을 보면 l이 붙고 안 붙고 또 r이 되기도 하고 a가 되기도 하고 해서 처음엔 많이 헷갈리고 왜 이렇게 책마다 다르냐 이럴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l이 여기서는 붙나 보네, 여기서는 안 붙나 보네, 여기서는 r이네, 여기서는 a네 이런 식으로 기호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공식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자기학은 특히 조금씩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감이 안 잡히다가 어느 순간 확 감이 잡혀서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회독을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가지를 봤고 아까 5개를 본다 했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5번째로 볼 것은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이렇게 판 2개가 마주보는 이런 형태고요.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은 평행하게 판 2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모양, 평행하게 마주보는 모양이죠.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2장에서 판 2개짜리 전개와 전위를 추가로 보면서 평행판 또는 3장 가서 평행판 콘덴서라고 많이 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콘덴서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보면 이 콘덴서라는 거는 그 자체로 전하를 축적해서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도체들이 다 이론적으로 전하를 축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정전 용량 C 공식을 다 봤었죠. 우리가 통상 전하를 모으는 콘덴서로서 주로 다루는 건 이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이후에 보게 될 정전 에너지 등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 이 평행판 콘덴서를 위주로 다룬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는 같은 모양의 평행한 두 판이 이렇게 있을 때 평행판 콘덴서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사각형 판 2개가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같은 모양의 원판 2개가 평행하게 있어도 평행판 콘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평행판 콘덴서에서 두 판 사이의 거리는 보통 D라고 쓰고요. 2장에서 평행판 콘덴서의 전위를 볼 때 원래는 V는 ER인데 3장에서는 평행판 콘덴서를 보통 거리를 D로 둔다고 해서 V는 ED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판 사이의 거리는 D가 되고 각 판의 넓이, 면적을 S로 표현합니다. 둘 중 하나만 표현한다는 거. 판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의 넓이가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의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C는 D분의 입실론 S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입실론은 유전율이 되고 S는 판 안쪽의 면적이 되고요. D는 두 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두 판 사이의 거리가 멀 때보다 가까울 때 정전 용량이 더 크다,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D는 작아져야지 C가 커지는 거고요. 면적은 더 큰 면적일 때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 D에는 반비례하고 면적 S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 5개의 도체의 정전 용량 공식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 용량 공식 5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도체, 도체구. 이거는 공식이 C는 4파이 입실론 A가 된다. 구도체가 있을 때 9의 반지름이 A일 때 4파이 입실론 A가 된다 라고 했죠. 자, 두 번째로 본 게 동심구, 동심구도체 혹은 동심도체구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안쪽 구의 반지름이 A고 바깥쪽 구의 반지름이 B라고 할 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입실론 또는 B 마이너스 A,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분의 4파이 입실론 AB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동심구는 중심이 같은 구라고 했었죠. 그 다음 볼 거는 동심 원통 혹은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중심이 같은 원통 2개가 겹쳐져 있다, 혹은 축이 같은 원통 2개가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고요. 안쪽 반지름이 A가 되고 바깥쪽 반지름이 B가 된다. 그래서 공식이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입실론 L 해서 원기둥의 길이가 L일 때 L이 공식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입실론 해서 L이 빠진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 ln에서는 분자에 큰 반지름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작은 반지름이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봤던 게 평행 도선입니다. 두 직선 도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D가 되고 각각의 도선의 반지름이 R 또는 A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선의 길이는 L이 되고요. 그럴 때 공식이 ln R분의 D 분의 파이 입실론 L이 붙거나 ln R분의 D 분의 파이 입실론 해서 L이 빠지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리 D가 각각의 반지름 R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ln의 분자에는 큰 값인 D가 들어가고 작은 값인 R이 분모에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본 게 평행판 콘덴서. 두 판 사이의 거리가 D고 두 판 중 한 판의 면적이 S라고 할 때 공식이 C는 D분의 입실론 S. 그래서 두 판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그리고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 여기서 S는 판이 사각형이거나 원판이면은 원의 면적을 구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까지 이렇게 5개의 공식을 봤습니다. 자, 이 공식들이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계산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각각 여기서 A, B라고 나온 거 있죠. 혹은 R과 D, 이 부분을 몇 배로 늘렸을 때 전체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냐,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각의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많다 싶을 수도 있지만 문제로 적용하면서 공식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한다면은 빠르게 암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공식들 관련해서 문제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제법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특히 공식들 한번 암기하고 몇 번 적어보고 또 읊어보고 꺼내보는 연습들을 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장 안 외워지더라도 문제에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이고, 익숙해지면 곧 암기가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공식들이 많아서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